국민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인도 태평양 전략연구원의 최수용입니다. 오늘도 공작관TV 그레이트 게임을 애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매주일마다 업로드하고 있는 이승만과 건국의 이야기,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어떻게 건립될 수 있었는지, 국부 이승만 대통령의 삶을 통해서 동영상을 제작해서 매주 한 편씩 저희가 업로드를 하고 있습니다. 부디 집안의 자녀분들, 젊은 청소년들에게 이 방송을 한 편 한 편 보여줌으로 인해서 학교에서도 가르치지 않고 있는 대한민국의 바른 역사, 올바른 정신과 혼을 여러분들과 주변의 아이들, 젊은 청소년들에게 불어 넣어 주시기를 간곡하게 당부를 드립니다. 그 이승만과 건국의 이야기들은 못생긴 저와 같은 얼굴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잘생기신 이승만 대통령의 젊은 시절의 사진들, 그리고 귀중한 고증 자료들이 함께 등장을 하고 있으니까 국민 여러분들께서 널리 활용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아울러 그 방송은 모든 것이 국민 여러분들께서 후원해 주신 그 후원금으로 제작이 되고 있다는 점 국민들께 전해드립니다. 여러분들의 한 분 한 분의 정성이 모아졌기 때문에 오늘날의 그와 같은 매주마다 그 동영상을 업로드가 할 수가 있고요. 또 이승만 대통령의 일대기를 그려낸 기적의 시작, 이런 귀중한 영화도 드디어 이제 다음 주부터 헐리우드 극장에서 상영이 되고자 하니 국민 여러분께서는 많은 관심들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요, 왕좌, 그 왕이라고 하는 자리, 그리고 그 왕의 역할, 또 왕의 책무, 그리고 역사에서 있었던 그 다모클레스 검 이야기를 하면서 최근에 지금 위험에 처해 있는 현재 국제 정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이 방송을 또 모니터하는 그 국정원의 그 철딱서니 없는 애들이 제 방송을 가지고 무슨 국제 정세를 함부로 짓거린다 어쨌다 이러면서 저를 그 고발하는 그런 짓들을 해왔는데, 무식한 국정원의 감찰실이나 국정원의 그 수준도 안 되는 대학 출신 애들이 국제 분석 파티에 앉아서 국제 분석을 한다는 거 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데 헛소리들 하지 말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람이 말이죠, 아는 것만큼 보이고 아는 것만큼 들리게 마련이에요. 그러니까 그 뜰 안에 갇혀서 그 무식한 소리들을 그만 남발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발 당부하건대 우리 국정원의 후배 여러분들은 북한 내부를 바라다 볼 수 있는 현미경과 망원경을 빨리 복구하세요. 지금 국가정보원장이 국회 정보위원회에 나와서 그런 헛소리 삘삘하고 이럴 때가 아니에요 지금. 네? 그러니까 두 번 다시 국정원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국회에 나와서 되먹지 않은 헛소리를 하지 않게끔 정확한 휴민트, 시긴트, 엘린트, 테킨트 온갖 방법을 활용해서 국민께서 주시는 혈세를 갖고 제발 밥값을 제대로 하기를 당부드립니다. 제발 그 얘기를 꼭 전해드리고 싶군요. 그리고 오늘은 제가 왕좌, 왕의 자리, 또 왕의 역할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합니다. 자, 예로부터 왕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의 지존 그 자체였습니다. 모든 걸 다 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중국에 인육을 즐겨 먹었다고 하는 공자조차도 마치 무슨 엄청난 득도를 한 사람처럼 이 임금 왕자를 갖고 천지인, 하늘과 땅과 사람을, 즉 삼합이라 그러죠. 그것을 뜻하고 하는 삼자, 석삼자가 되겠고, 그 다음에 꿰뚫다라고 한 뜻의 뚫을 곤자를 합쳐진 이런 글자가 바로 임금 왕자다. 따라서 그 임금 왕자의 의미는 온 천하 만물을 하나로 꿰뚫을 수 있는 존재, 이렇게 선언을 일찍이 한 바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갑골문, 이 갑골문이라는 건 이 거북이 등뼈나 짐승들의 뼈에 새겨놓은 그 글자를 우리가 갑골문이라 그러는데요. 그 갑골문을 보면 그렇지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즉 모자 혹은 도끼를 그렸다고 하지만 둘 다 권위의 상징물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그리고 이 단순한 상징물이 공자라고 하는 뭐 성인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이 공자에 의해서 우주 만물의 지배자로 멋지게 변신을 했던 것입니다. 뭐가? 임금 왕자가. 또 왕에 대한 개념이 그렇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왕의 자리는 최고라고 해서 모두가 탐을 내는 자리지만 그만큼 어떻습니까? 항상 위험하고 위태로운 자리가 바로 왕의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서구에서는요, 다모클레스의 칼, The Sword of Damocles, 이런 말이 지금 계속해서 내려오고 있죠. 자, 기원전 4세기 초라고 합니다. 이탈리아 반도 시칠리아 최고의 통치자였던 그 황제의 측근이 한 명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다모클레스였어요. 그 다모클레스는 임금님의 화려한 연회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자리, 너무나 아름다운 양탄자가 깔려있는 그곳, 그리고 향기로운 향수가 뿜어져나오는 그 장소, 지상 최고의 음식들이 가득 차 있는 탁상, 금은 보화로 가득한 방, 미남 미녀의 시중을 받는 그 임금의 자리, 황제의 자리가 한없이 부러웠다고 합니다. 자, 그러자 임금이 얘기합니다. 그렇게 부러우면 자네가 이 자리에 앉아보겠나? 그러자 다모클레스는 감사합니다. 그러고 앉게 되죠. 임금이 가로되 자, 여기에 앉으시게. 오늘 하루는 자네가 임금일세. 자, 이렇게 해서 감격에 겨워 왕의 자리 왕좌에 앉아서 왕놀이를 하던 다모클레스가 우연하게 고개를 들어 위를 이렇게 쳐다보게 됩니다. 그랬더니 아니, 날이 시퍼런 커다란 칼이 금방이라도 떨어질 것 같습니다. 다름 아닌 실 한 가닥에 그 위험스러운 시퍼런 커다란 칼이 위태롭게 매달려서 바로 다모클레스의 머리를 노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제서야 다모클레스는 깨닫습니다. 앞불싸, 이것이 바로 임금의 자리였구나. 자, 그래서 그만큼 임금의 자리는 책임이 막중하고 그리고 국가의 일진으로 일본 타자로 나아가서 죽어야 하는 자리가 바로 그 임금의 자리였던 것이죠. 자, 그런데 한나라 때가 되자 이 허신이라는 사람이 설문해자란 책에서 이 임금 왕자를 온 천하가 다 귀의하여 돌아오는 자리다. 천하 소기 왕야라 라고 풀이를 했습니다. 자, 이때 천하, 온 세상이죠. 그리고 소귀, 돌아오는 바다 이런 얘기예요. 어디로 돌아오냐? 왕. 이때 왕자는요, 주인 주자 옆에 두 인변이 붙어있는 가다라는 의미예요. 즉 왕래하다라고 할 때 쓰여지는 그 왕자입니다. 그러니까 왕자와 도금, 발음이 같은 갈 왕자를 갖고 와서 공자의 해석을 교묘하게 발전을 시켰습니다. 자, 이게 결국에 우리나라식으로 얘기하면은 뭡니까? 바로 용비어천가가 됩니다. 자, 이미 공자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라고 하는 존재를 한없이 존귀하고 높고 불가침 성욕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만은, 자, 거기에는 아직 왕 스스로도, 왕 자신 역시 천지 만물의 이치를 꿰뚫어야 하는 책무, 천지 만물의 이치를 꿰뚫어야만 존재할 수 있는 그 책임과 의무가 함께 존재해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렇지 못한 왕은 왕의 자격이 없고 또 세상의 이치에 통달했다라는 그 엄격하고 명석한 존재라는 증명을 무한대로 요구받고 있다는 점에서
이 왕좌, 왕위는 언제나 위태로울 수밖에 없는 바로 유일한 자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허신의 이 한마디로 왕의 위태로운 외부가 제거가 되고 외부 세상이 없는 새로운 세계가 확립이 되었습니다. 자, 그의 한마디 해설로 인해서 왕의 유한성 혹은 취약성이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허신이 그랬던 것처럼 새로 등극하는 왕, 이 왕의 권위를 강화하고 정통성을 내세우기 위한 정교한 작업들이 모든 역사상에 있어서 부침을 거듭한 왕조에서는 그러한 정교한 작업들이 매번 이루어져 왔고 앞으로 진행될 왕조 교체기에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자, 그러나 해설을 이렇게 말해 얻는다 해서 바꿀 수 있는 본질은 없습니다. 다모클레스의 칼처럼 바로 위태하고 가장 위험한 자리가 왕좌라는 것을, 왕의 자리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새겨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왕좌의 비교가 되는 다모클레스의 검을 비유컨대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에 발생한 전쟁에 대해서 경제적으로 최악의 시나리오가 발생할 텐데, 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지금 미국이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 전쟁에 대해서 지금 $1,000억 지금 투입하는 걸로 되어 있죠. 자, 첫 번째, 갈등은 미국이 직접 개입하는 지역전으로 확대될 수가 있겠다. 자, 두 번째, 석유 수출국 기구 오펙은 석유 금수 조치로 대응을 하게 될 것이고, 셋째,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폐쇄할 것이며, 넷째, 석유 가격이 배럴당 자그마치 $300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유럽 지역은 LNG 부족으로 해서 본격적인 에너지 유지에 빠지게 될 것이고, 그리고 에너지 가격의 대규모 급등은 중앙은행이 이에 따라 대응하면서 인플레이션을 다시 활성화시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로 금융시장과 글로벌 은행 분야가 붕괴될 것입니다. 아홉 번째로 부채 위기로 인해서 미국은 연방준비제도로 하여금 또 다른 금융시장 구제 금융을 제정하도록 강요하게 될 것입니다. 열 번째로 석유 달러가 붕괴될 것입니다. 페트로 달러의 붕괴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국민 여러분. 자, 이와 같은 조짐이 벌어지고 있는 것은요, 역사를 리듬 있게 되돌아본다면 지난 1973년 10월 이스라엘이 이집트와 시리아가 이끄는 아랍 국가 연합에 맞서서 욤키푸르 전쟁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아랍 석유 수출 기구는 이스라엘을 지원하는 서방 국가들에 대해서 석유 금수 조치를 선포했습니다. 6개월 만에 석유 가격이 전 세계적으로 거의 300%가 상승을 했고, 당시 중동 석유에 의존하고 있던 미국에서는 훨씬 더 많이 상승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현재 최악의 경우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에 대한 대규모 반격을 시작해서 이스라엘, 이란 및 시리아에서 전쟁을 선포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 다른 나라 국가도 동참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 하겠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은 이스라엘 방어에 대응하고 참여한다는 것은 거의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군함이라고 하는 USS 제럴드 R. 포드 캐리어, 즉 항공모함이 이미 지중해 동부에 파견이 되었고, 또 바이든 행정부는 또 다른 항모 타격단을 지중해 동부에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미군 수송기가 이스라엘을 정기적으로 방문한다는 소문도 있습니다. 그러나 폭이 태평양이나 인도양, 대서양보다 상대적으로 대단히 협소한 지중해 내에서
이렇게 거대한 항모 전단을 2개씩이나 들여민다는 것은 어찌 보면은 화를 자초할 수 있는 위험성도 적지 않다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주변에 반지름으로 원을 딱 그려보면요. 모든 지역에서 미 항모 전단에 공격할 수 있는 그런 미사일을 가용할 수 있는 지역이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미국도 역시 조심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전쟁에 직접 개입을 하게 되면 석유 수출국 기구 오펙 그리고 적어도 일부 회원국의 대응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미국과 유럽에 대한 석유 금수 조치 형태를 취하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호르무즈 해협은 세계 석유 시장의 중추적인 가장 좁은 해협입니다. 전 세계에서 소비되는 모든 석유의 6분의 1 그리고 모든 액화 천연가스 LNG의 3분의 1이 이 지역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게 됩니다. 해협에는 8개의 섬이 포함되어 있고 그중 7개는 이란에서 통제하고 있지만 8개 섬 모두에 군대가 주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란은 해협을 봉쇄할 수 있는 군사력을 갖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해협을 폐쇄할 수단은 충분히 이란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이란이 통과하는 모든 유조선들을 침몰시키겠다고 위협하는 이런 위협 기반부터 폐쇄를 해야 돼 있고 또 알 수 없는 기간 동안에 해협을 폐쇄하고 페르시아만을 오염시키는 초대형 유조선을 실제로 침몰시키는 것까지 다양한 옵션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란 수입량의 또 대략 85%가 이 해협을 통과하고 있기 때문에 후자의 선택은 가능성이 높지 않다. 이렇게 전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편 러시아의 석유 및 가스에 대한 금수 조치가 계속되는 가운데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폐쇄 또는 교통 중단이 발생을 하게 된다면 우리는 석유와 LNG의 세계 가격이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높이까지 치솟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전망을 합니다. 이것은 급속한 인플레이션을 다시 활성화할 것이지만 더 심각한 영향도 미치게 된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유럽의 아킬레스건이라고 할 수 있는 러시아의 가스. 이 러시아 가스를 유럽으로 공급하는 파이프라인의 대부분을 폐쇄한 이후에 유럽 대륙은 그 격차를 메우기 위한 글로벌 LNG 시장에 의존해 왔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유럽이 가스 공급을 위해서 미국과 중동 소스에 의존해 왔다는 점이죠. 예를 들어서 독일은 최근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가스 공급을 하기 위해서 오만 지역에 있는 오만 LNG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독일은 또한 미국에 본사를 둔 벤처 글로벌과 그리고 LNG 공급 계약을 체결해서 독일에 대한 최대의 LNG 공급업체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독일로 가스를 공급하는 시설 건설은 시작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한편 미국은 지난해 한 해 동안 유럽 LNG 수요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러시아와 중동은 약 30%를 제공하였습니다. 후자의 공급원이 둘 다 중단되거나 공급이 심각하게 감소할 경우에 글로벌 LNG 시장의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미국이나 다른 공급원이 그 격차를 메울 가능성은 거의 없다 하겠습니다. 더욱이 중동 그리고 아마도 러시아까지 포함해서 가스 중단과 평년 또는 추운 겨울이 결합되게 되면 이미 균형이 잘 잡혀있는 유럽 가스 시장에 완전히 파괴적인 상황이 조성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러시아의 가스 공급이 중단되면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분쟁이 유럽의 에너지 안보를 위한 모든 계획을 탈선시킬 수 있다는 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독일과 유럽 경제가 이미 경기 침체에 빠져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위협의 심각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하겠습니다. 에너지 위기가 다시 발생하게 되면 유럽 경제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히게 될 것이고 전 세계적으로 알려진 결과로 인해서 유럽 경제가 은행 분야, 은행 부문을 또한 무너뜨릴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금융이 혼란되면서 하이퍼 인플레이션에는 초인플레이션까지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되겠는데 당연하게 인플레이션 압력이 다시 활성화되면서 중앙은행은 또 다른 금리 인상을 단행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소비자와 기업뿐만 아니라 자본시장에도 커다란 혼란을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국채 수익률은 폭발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2020년 봄에 자산 및 신용시장의 완전한 붕괴로 이어질 수도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는 각국의 중앙은행이 화폐적 왜곡을 다른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을 보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하겠습니다. 이것은 인플레이션을 진압하기 위해서 금리를 인상하는 동시에 국채, 신용 및 자산 시장을 지원하기 위한 자산 구매 프로그램도 제정할 것임을 의미하게 됩니다. 금융시장의 구제금융은 2020년 봄처럼 수조 달러에 도달해야만 할 것인데 이로 인해 막대한 양의 자금, 특히 미국 달러가 세계 경제에 유입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자연스럽게 인플레이션 압력을 엄청나게 증가시키겠지만 훨씬 더 심각한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핵 옵션으로 오페크 석유 수출국 기구는 석유 거래에서 USD 사용, 즉 페트로달러 사용을 완전히 중단할 수도 있게 됩니다. 이것은 달러에 대한 수요가 갑자기 붕괴가 되고 이전에 석유를 구매하는 데 사용되었던 잉여 달러가 결국 본국으로 향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이것은 미국의 통화 공급에 전례 없는 급증을 만들어 급속한 인플레이션, 높은 이자율, 그리고 은행 위기로 인한 깊은 경기 침체로 인해서 생산 붕괴로 인한 초인플레이션에 대해선 완벽한 조건을 생성하게 될 것입니다. 즉 미국 경제와 세계의 대혼란은 일종의 종말론에 불과한 아주 미미한 것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헤즈볼라가 이스라엘에게 미사일 공격을 가했다고 하는 첫 번째 보고가 X 트위터에 나타나고 있고 또 현 시점에서 이러한 주장을 확증하거나 반박하는 것은 불가능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한 이런 일이 만약에 발생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최악의 시나리오의 첫 번째 지점에 도달하기 위한 모종의 조치를 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11가지의 시나리오는 현재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의 심각성이 얼만큼 심각한지를 강조해 주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즉, 현재 진행 중인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간의 분쟁은 첫째, 유럽에게 에너지 장군을 제공하고 둘째, 미국 경제의 파괴적인 붕괴를 촉발할 수 있다는 이 두 가지 능력을 모두 구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현재로서 이와 같은 여러 가지 10가지 포인트가 모두 실현되거나 통과될 가능성이 없다고 하지만 최소한도 첫 번째 사항만이라도 도달하게 된다면 취약한 현재의 세계 경제에 적지 않은 큰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점에 유의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황이 어떻게 전개 변화되고 있는지 면밀히 살펴봐야 되겠고 우리나라 역시 매우 위험한 아랍 지역에 지금 중동 지역에 정확한 전문가를 파견하고 현지에서 정확한 정보를 입수함으로써 미리미리 대비하는 역할을 해야 되죠. 이게 바로 국가정보기관에서 해야 되는 해외 파견관, 비밀정보요원, 공작관들이 해야 되는 일인데 과연 지금 우리나라에는 이 일을 해결할 수 있는 해외 전문 공작관, 비밀요원들이 지금 얼마나 남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이와 같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간의
갈등이 전개되면서 첫 번째로 미국이 직접 개입하는 지역전으로 확대될 수 있다. 둘째, 오페크는 석유 금수 조치로 대응을 하게 될 것이고, 셋째,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폐쇄할 것이고, 넷째, 석유 가격이 배럴당 300달러에 도달할 수도 있으며, 다섯째, 유럽은 LNG 부족으로 본격적인 에너지 유지에 빠지게 될 것이며, 여섯째, 에너지 가격의 대규모 급등이 중앙은행이 이에 따라 대응하면서 인플레이션이 다시 활성화될 수 있다는 것. 일곱째, 금융시장과 글로벌 은행 부분이 붕괴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여덟 번째, 부채 위기로 인해서 미국은 연방준비제도로 하여금 또 다른 금융시장에 구제 금융을 제정하도록 강요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아홉째, 석유달러, 페트로달러가 붕괴된다는 점. 그리고 열 번째,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나타난다는 점. 자, 이와 같은 이 10가지에 대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대비를 해야 됩니다. 대비를 해야 됩니다. 이걸 대비를 하지 못하게 되면요, 우리가 큰 코를 다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이 지금 발생을 이미 해버린 이런 그 세계에서의 그 화약고, 중동에서의 전쟁이 벌어진 것에 대해서 이것을 우리는 가능한 한 최선을 다해서 영향을 최소화시켜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와 같은 10가지 정도를 대비를 해서 유효적절하게 열심히 준비를 하면 우리가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있는데요. 지금처럼 무슨 국내 정치에 정신이 팔려가지고 대통령이야 모든 대통령 비서실과 국가기관이 우왕좌왕하다 보면은요, 전부가 다 불 속으로 치닫게 되는 레이밍족들이 되어서 모두가 다 공도 동망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세계의 변화를 읽지 못하는 자, 그대들의 앞날은 죽음이다, 멸망이다, 파멸이다 라는 역사의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폼페이 최후의 날 영화들 보셨죠? 향락과 물질 문명에 취해서 섹스와 음주와 가무에 놀아 자빠졌던 그 폼페이 최후의 날, 과연 몇 명이 살았습니까? 몇 명이 그 폼페이 최후의 날 그 화산의 폭발로부터 안전지대로 대피해서 살아날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폼페이 최후의 날과 같은 그런 매우 위험한 순간에 봉착해 있는데, 자, 지금도 마시고 먹고 놀고 자고 하면서 단잠에 빠져있는, 그리고 금배지 따는 것이 이 나라 이 국민의 미래보다도 더 중요한 썩어빠진 몇몇의 정치 불황화 건달들 때문에 이 나라가 멸망되어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오늘도 홍작가TV 그레이트 게임을 경청해 주신 모든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해 올립니다. 저는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의 최수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